보이네. 옥전함 써놨죠. 저 한자에 전자를 가지고 우리 해설사가 한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밭전자. 전자가 밭전자래요. 돈전자가 아니고. 예. 그래. 예, 밭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철 큰스님 사리탑. 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리탑이 써놨어요. 지금 탑돌이 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탑돌이 하는 것처럼. 성철 스님 탑이라 생각하고 탑돌이를 돌고 있습니다. 저 그런 데서 사진 찍은 사람은 복 못 받을 겁니다. 내가 딱 미리서 말합니다. 아니, 해설사님,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절대 사찰에 와갖고는 돌아버리고 가겠고요. 돌고 오세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바다도 괜찮아. 정전은 한쪽에다 셋다리막에 지금 뭐지? 들어오십시오. 여기 단층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3층 석탑 우리 시대 때 이거 같은데? 3층을 왜 3층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그 탑을 셀 때는요, 응. 자, 지붕돌 모양을 보셔야 돼요. 응. 지붕돌이 저 위에서부터 세시면 저 주름이가 있는 저걸 지붕돌이라고 해요. 응. 지붕돌이 1층, 맞나? 2층, 3층 세 개죠. 주름만. 요거는 주름이 없죠. 응. 예, 요거는 청수를 안 칩니다. 그것도 한 수 배웠네요. 요건 기단이라고 합니다. 네. 1층 계단, 2층 계단. 그 1기단, 2기단 이렇게 이야기, 상층 기단, 하층 기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3층 석탑은 이런 구조예요. 네. 계단이 2개. 이거는 스타일이 그 통일신라 시대 스타일인데 모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 초기 탑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고려 시대 아, 고려 초기. 조선 시대에는 네. 탑 거의 없어요. 고려 초기. 고려 말기로 오면은 철탑을 많이 세우거든요. 석탑을 많이 안 세워요. 이게 모양은 통일신라 시대 모양을 뽐떴는데 그게 이후에 나온 탑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밑에 기단부가 제짝이라기보다도 복원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자기 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두고 주름탑이 1층이라고요? 주름탑이 주련입니다. 주련. 오도송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시를 짓는데요. 그 시를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오도송을 주련에 그려놨는데요. 본발한 황하 서류 곤륜정, 그 황하물이 중국에서 황하물이 서쪽으로 흘려서 곤륜산 정상에까지 흐르니 일월 무광 대지침, 1월은 빛을 잃고 앙은 갈라지는도다. 그 다음에 거연일소 개수리, 크게 한 분 웃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청산 의구 대군종, 청산은 옛 그대로 구름 속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오도송을 읊었는데 요 뜻도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응. 근데 그래서 세상은 뭐 땡기 칠이라고 대남이 욕받는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그 내용에 보고 그 시에도 보면 보고 듣는 이 외에 진리가 따로 없나니 아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이 외에 진리가 따로 없다는 것하고 한번 웃고 돌아보니까 정산이 옛날에 그대로 있다 변함이 없다 이런 거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출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시기의 본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원사가 옛날에는 남자들이 스님이 주로 거주하던 절이었는데 지금은 비구니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비구니로 바뀌었냐면 남자 스님이 대원사에 있을 때마다 불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계속 소실이 돼요. 그래서
남자 스님들에서 여자 스님으로 딱 바뀌니까 이제 불이 불이 안 났어요? 그래 지금은 3대 여스님의 절로서 유명합니다. 대원사가. 저기가 이제 다청석탑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성철 스님이 이 대원사에서 깨달음을 약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굳히고 해인사에 가서 큰 스님을 모시고 동성 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실제로 이제 정규 스님이 되는 거기 스님도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 스님 그 수첩을 받는 그걸 이제 머리를 깎고 완전히 출가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출가할 때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그 여자 스님들은 머리 깎을 때 많이 우시고 울어. 그늘에 드시고요. 우리 일도 없는데. 자, 여기 네 번째 그림입니까? 일단 요 그림은 대구 파계사라는 절에서 성철 스님이 동구 불출 그 절에서 나오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로 철조망을 치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의 그림인데 오른쪽 위에 협적 시공 공적 시색 해놓고 E는 MC 제곱 해놓은 저게 의미가 있습니다. 협적 시공 공적 시색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불교에서 협적 시공 공적 시색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E는 에너지는 MC 제곱 물질의 그 제곱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원자 폭탄도 저 공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질하고 에너지는 어떤 요소가 포함이 되지만 비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즉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공과 색이 같다 하는 걸 이제 불교 용어를 화학적인 내용으로 다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어머님이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안거를 해요. 스님들은 하안거, 동안거 해가지고 1년에 안거를 2번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안거를 하기 위해서 그 금강산 쪽에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요. 그때 서로 만든 규칙이 공부가 끝나기 전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말자. 그 다음에 뭐 술을 먹지 말자. 이런 그 규칙을 시켜놓고 공부를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가 여기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옷다리 싸고 뜻도 해갖고 이고 지고 막 해가지고 금강산까지 차고 걸어가신 거예요. 여기서요? 네, 아이고. 여기서. 금강산이 얼마나 멉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 밑에 그 아는 사람이 보니까 성철 스님 어머님이 올라오니까 누구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이 이영주인데 스님 이름은 성철 스님이고 집에서 이름은 이영주예요. 그래서 스님 이름이 성철이고 해서 만나러 왔다 이러니까 친구가 알려줘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안 만나겠다 이렇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또 다시 어머님한테 내려가고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철 스님이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들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원래 금강산 구경하러 왔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뭔가 깨달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금강산 구경을 시켜요. 자식된 도리가 아니고 스님으로서 금강산 구경을 시켜줘라 해서 성철 스님이 나와서 어머님을 업고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시켜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국의 스님들 다 모아놓고 100일 법문을 하면서 불교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이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틀을 바꾸는 그런 걸 해요. 옛날부터 우리 조계종은 도노 점수라고 해서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그 규칙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여기서 도노 돈수를 이야기해요. 한 번 깨달으면 모든 걸 다 깨닫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고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 그것 때문에 스님들끼리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는 도노 점수는 잘 모르겠고 도노 돈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이론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100일 법문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전국의 스님들이 공부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해인사의 스님들 이 복장도 통일하게 됐고, 전국 스님들 복장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먹는 밥그릇, 이는 전부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왜 스님들이 성철 스님 말을 잘 들었는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성철 스님이 별명이 가야산 호랑이에요. 별명이. 덩치가 엄청 크고요. 1m 80이 넘어요, 키가.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따라왔지 않았을까. 전국의 샹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1983년도죠, 이게. 그때 전국의 샹중도가 되면서 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산청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다행히 많은 사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해인사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지고, 그 뒤에 이 생가를 짓자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재근 군수라는 분하고 성철 스님 따님 불필 스님이 서로 협의해서 원택 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봐서 짓게 됐고요. 요거 샹가를 짓고 나서 그 배사를 지었습니다. 같이 지은 건 아니고요. 샹가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근데 샹가가 기와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성철 스님이 초가집에 가난하게 태어났을 텐데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잘 사는 선비집이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양반이고 여기서 누에, 뽕, 그 다음에 대나무 장사, 고구마 이런 걸 많이 해갖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목화도 했고요. 그래서 요 근방에서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님이 그 뭐라 그럽니까 고정을 했으니까 자기 어릴 때 살던 집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부자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또 있네. 됐어. 성철 스님 생가랍니다. 여기 지금 생가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할 소리 아니고요. 카츠라고 추가하고 다른 점. 예. 설명을 할게요. 출가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고요. 가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른쪽은 사랑집입니다. 성철 스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유런이라는 하늘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살던 집이고요. 스님이 어릴 때는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안치하고 어머님이 살았고요. 유런고가 여기서. 야, 하나는 예술이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불필 스님이 요 생가를 만드는데 안에 기자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불필 스님이 출가를 할 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기자재를 주변에 못 사는 사람한테 무료로 다 주고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재산을 다 무료로 주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가를 지을 때 되니까 불필 스님이 주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 주고 간 기자재를 보관하고 계시면 올려주시면 여기 전주를 좀 가르치려고 이야기해요. 근데 돌아왔을 거예요. 전체적인 정보를 생각하시면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금강산 같은 사진을 여기다 놨었네. 예. 안에다가 예. 또 요금. 예. 저거는 복사본. 이 연필은 원래 빨간 볼펜, 까만 볼펜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넣는데요. 근데 원택 스님이 볼펜을 자주 스님 많이 쓰니까 자주 사와야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한 타스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거 자주 안 사오려고 빨간 거 한 타스, 까만 거 한 타스 사고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똑같이 화를 낸 거예요. 필요한 것만 구비를 해야지 불필요한 것이 사왔다고. 낭비가 그렇게 심하면 되겠느냐고. 원태 스님이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방금 저희는 한번 줘보라 그래야지.
성철 스님 지금 박물관에 들어왔어요. 근데 단속에 많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공부했던 책자하고 갖고 계셨던 것까지 역사 지신기명의 서가모님, 지신기명의 금강도 성철 스님이 펜으로 쓴 글씨구나. 성철 스님은 검은 고무신에 이 도복 이걸 몇 년을 입으셨을까? 이거 먹고는 끊었는데 무겁겠는데요? 그것도 두꺼워서 겨울에 이거 좀 써.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질문이 많이 있었구나. 어려서부터 남달리 책읽기를 열중하여 동서고금 소자가 서로하였다. 산은 산이 오르 오리로다. 이것이 명언이었습니다.